예, 다시 읽겠습니다. 아까 지난 편에 그 중산층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한국 현실에서는 지금, 뭐 미래에는 모르겠지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경제 지향, 그런 정책은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조금만 보태면요. 중산층을 두텁게 하려면, 일단 자기 아파트, 뭐 자기 집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기본적으로 어떤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갖춰야 되는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데, 일단은 가계부채로 바로 쏠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집을 다 가져야 되고 이런 문제가, 한국은 즉 거의 그거 금융을 통해서 그거 부동산을 취득을, 내 집 마련 이런 현상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도 굉장히 많고, 중산층화 이것을 가속화시키면 국가가 감당 못할 정도로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어떤 큰 국가적 위험,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어쨌든 중산층은 얘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전편에 얘기했듯이 어렵습니다. 한국은 또 중산층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전반적으로 그 자본 친화적인 그런 경향들이 있는 사람들이 중산층을 이제 진입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어떤 자본, 이것들이, 원래 자본은 자기 정식화를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무섭거든요. 그런 게 어떤 쏠림 현상으로 갈 수도 있고,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양극화라는 어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어떤 사회적 어떤 큰 문제의 결과로 갈 위험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 동영상에서 일단은 사회 안전망 쪽으로 조금씩 어떻게 최대한 해서 문제를 조금 해결한 다음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볼 것이지, 이런 얘기고요. 다음에 이재명 씨는 이런 게 있어요. 잠깐 볼까요? 이걸 볼까요? 잠깐 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정부. 자,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거 있었는데요. 성장기에 가난한 집에서 아주 어렵게 성장하고 또 고생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성과를 개인적으로 이뤄낸 이런 어떤 자수성가랄까, 뭐 굳이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대체로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 내에서 거기에 적응하는 식으로 대체로 가게 되거든요. 어떤 기득권화되고, 특히 정치인이 되더라도 어떤 그런 어떤 보수화 된다든지, 보수화 안 되더라도 현실과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하는 이런 정치 쪽으로 가게 되고, 보통 그래 돼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 노무현 대통령이나 다음에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모습 같이 어떤 삶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것을 버리지 않고, 어떤 성장기의 그 아픈 경험, 어떤 서민들의 어떤 고단한 삶, 그리고 고난과 그 한만한 그 성장기의 그런 기억들이 어떤 대사회적으로 정치인이 된 후에 사회 변화의 쪽으로 가는 어떤 성화된 그런 어떤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아주 드물죠. 자, 그런 측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재명 지사나 이제 그런 어떤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또 이제 사람 자체의 캐릭터, 지구력이나 전투력이,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런
이재명 지사 같은 이런 사람이 이제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똑같은 어떤 그런 정서를 느끼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근본적인 좀 변화를 있어줬으면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팬덤화, 지지자도 많이 생기고 이런 게 있겠죠. 이재명 씨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어떤 약간 혁명가하면 표현이 좀 거창하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원래 캐릭터에 지구력, 전투력 이런 캐릭터에다가 성장기의 그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사회 변화 그러니까 조금 더 공평한 사회로 변화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라든지 그런 어떤 정신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런 어떤 상태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은 다 변질까지는 아니지만 또 적당히 타협하고 이런 건데. 그럼 이어서 보도록 하죠. 빨리 다 떨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좀 탁쇼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은 역작용만 일으키죠.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과 부정이 12월쯤 가면요, 거의 엎치락뒤치락해요. 12월. 그래서 다급해졌죠. 다급해져가지고 그러니까 김정은 약발 떨어져, 이명박근혜 약발 떨어져, 그가 해낼 능력은 꽝이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기댄 게 누구냐 하면은 유시민한테 기댄 겁니다. 유시민은 인기가 있으니까 노빠 집단에서는 그 노무현교, 노통교 집단에서는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동원해가지고 뭘 하면은 상당한 어떤 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한 겁니다. 근데요, 이 마지막 기대도 무참히 때려버렸어요. 뭐 구독자 수가 좋아요가 들은 사람이 140만이고 좋아요가 얼마고 그다음에 구독자 수가 뭐 몇만? 뭐 40만? 그렇게 됐다. 근데 이게 이제 요즘 네티즌들이 똑똑하잖아, 그죠? 들어가서 보니까 그 서버들이 이 구독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랍 쪽에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조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들이 하는 짓이 IP 조작. 그거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킹크랩 돌리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유시민이 말빨이요, 하나도 안 먹혀. 말하자면 유시민이 거기서 어떤 중요한 그 주제를 던지면 그게 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그 중요한 주제가 되고 토론이 일어나고 찬반 뭐 일어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 관심도 없어. 이가 떠들어라. 아니 문바들조차도 아무 관심. 예, 저기 무슨 조작 이 얘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무슨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뭐 기계치다 보니까 잘 모르겠고 뭐 저거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저런 얘기는 않고 뭐 정확한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런 부분은 큰 관심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했을까 싶은 생각 들고 있고 어쨌든 간에 유시민 씨가 저렇게 유시민에 대해서 어떤 악마화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호불호도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유시민 씨가 자기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지지도가 여론조사하면 상당히 굉장히 높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온갖 얘기가 다 나와요. 언젠가는 그거 할까 이냐 이렇게 하면서 유시민 씨에 대해서 온갖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고 팟캐스트고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보면 뭐 그 유시민 씨를 악마화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막 그 유시민 씨를 가지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어떤 경우에 뭐 어땠다 그러고 악마화하고 막 그냥 형편없는 인간이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요 다 제가 볼 때는 다 개소리예요. 개소리고 어차피 그거 어떤 언제든지 선언만 하면 또 잠재적인 그런 어떤 주자이다 보니까 선언만 해버리면 강력한 어떤 대선 주자로 나설 수 있으니까 미리 악마화해서 깎아내리게 해가지고 상처를 내려는 그런 어떤 목적의식에서 다 하는 짓거리고 유시민 씨는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거 어떤 인격에 손상을 갈 그런 흠이 없어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깨끗한 사람이고 또 지금 여기서 뭐 알렐리오가 별로 인기 없다는데 그것도 굉장히 저렇게 좀 과장하는 것 같고 뭐 다만 저도 알렐리오를 처음에 나와서 들어보고는 한 두 번째 들어보고는 아 이거 그렇게 파격적인 센세이션이라는 그런까지는 못 가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 옛날 유튜버에 처음에 할 때 그런 말 좀 했었고 이것이 대단한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보다 그 당시 시작하기 전에 막 언론에서 막 대단한 것이 떠들었지만도 저는 벌써 두 번째 들을 때 이거는 크게 그거 아주 독보적인 그런 건 안 될 거라고 벌써 판단했어요. 여러 정황이 옛날에 그거 노유준 무슨 정치 카페인가 팟빵에서 그때하고 틀려요. 상황이 틀리고 지금은 유튜브 이공화는 또 이래 보수적인 어떤 이런 세계 쪽을 보수 쪽이 오히려 장악한다든지 강한 것도 있고 또 정치 상황도 다 바뀌었고요. 그렇지만도 또 이런 알렐리오가 어쨌든 상당히 많은 구독자가 있고 뭐 댓글도 뭐 좋아요만 했는 게 아니고 댓글도 꽤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언론에서 예고했던 것만큼 그거는 훨씬 못 미치지만 그렇다고 지금 최상층 교수가 하는 것이 창피함도 저것도 아니에요.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유시민 씨는 정치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거짓말을 하고 무슨 정치적인 어떤 계산성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정치라는 것은 어떤 운명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00%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일단은 유시민 씨는 캐릭터가 다시 정치는 하지를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는요. 또 유시민 씨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유시민 씨는 그거 평화시에는 어떤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그거 적합해요. 어떤 해박하고 국제 정세, 국내외 정세를 읽는 능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어떤 모든 면에서 깨끗한 그런 어떤 돈에 관해서도 깨끗한 것 같고 아무리 봐도 깨끗하고 어디로 봐도 흠잡을 데 없어요. 합리적이고 있는데 다만 대한민국 현실에서 제가 다른 대통령상 따져서 얘기했는데 지금 한국이 가진 이 여러 가지 어떤 해결해야 할 아주 어려운 과제, 강력한 개혁을 걸어야 될 이런 어떤 한국적인 현실에 봐서는 유시민 씨는 예를 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딴 점은 유시민 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거 탓할 건 아니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유시민 씨한테 그 문제 삼고 이런 거는 뭐 이상한 유시민 씨를 비난하고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대체로 완벽한 거는 아니겠지만도 어쨌든 어떤 대통령이나 이런 것으로서는 한국 현실에 비추어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유시민 씨가 가진 어떤 그거 캐릭터와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소위 자유 사민주의 뭐 그런 어떤 의식이 강하니까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캐릭터가 그런 쪽 캐릭터니까 한국에서 조악한 이런 어떤 현실을 타파해 가지고 승부를 붙여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씨 비교하고 했을 때는 이재명 씨는 그런 어떤 적합도 그쪽을 조금 따라가는 것 같은데 유시민 씨는 그런 점에서는 이 21세기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대통령 이런 쪽하고는 적합성이 조금 떨어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게 지금 언론 환경이 특히 유튜브 이런 환경이 개판이니까 그래요. 조금 뭐 하면 그냥 선동 거짓말 이렇게 해서 깎아내리기 하고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 기본으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지금. 언론이 그러다 보니까 뭐 큰 문제죠. 여기도 좀 더 볼까요? 여기도 볼고. 김지선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막 끝없이 요구한 거예요. 특검과 재판부는 어떻게 했겠어요? 결사적으로 안 했어요. 왜 결사적으로 안 했겠어요? 예? 뭐가 들통이 나요? 노회찬이 자살하는 게 들통이 나요? 자, 이 얘기는요, 뭐, 김지선 씨 증인 채택 안 했기 때문에 무슨 거기에 무슨 모함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최상적 요소가요. 너무 자의적으로 자기 어떤 신념이나 자기 사고방식으로 그냥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이 그렇게 대충 안 해요. 증거란 것은
다양한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 다른 증거에 의해서 보완이 되면 굳이 어떤 증거는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다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노회찬 씨 자살했다 저런 얘기는요,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근거 없는 얘기, 그거 무슨, 음모론 지나지 않아요. 전혀 근거 없는, 저렇게 얘기를 막, 그러니까 증인 채택하고 이런 걸 법적 판단에 따른 거고, 법적 판단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어떤 사람이 꼭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증거 가치를 가진 다른 증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체되고, 굳이 어떤 증거를 조사를 하지 않아도 어떤 결론 내리는데 차이가 없을 때는 그냥 진행하고 그게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지 저렇게 그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네요. 그리고 노회찬 자살 저런 얘기는 그야말로 저거 음모론이고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도 뭐 자살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다 같은 차원이에요. 차원이고 노회찬 의원하고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은요 단순한 자살이 아니에요. 저거는요. 지금 뭐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표현이 철학적 자살이라고 불러야 돼요. 철학적 자살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캐릭터가 그래요. 어떤 강력한 어떤 개혁이라든지 어떤 사회 변화를 어떤 원했고 노회찬 씨는 당연하죠. 그거 고등학생 때부터 벌써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오랜 세월 그러니까 진보 정치를 제도권 진입을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오랜 세월 견뎌내고 또 알다시피 그런 어떤 민주화 운동, 제도권 진입, 제도권 이런 것 때문에 자식도 못 가지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조금 그래요. 진보 정치를 한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고난의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도 못 가졌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세상의 어떤 진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사람이 좀 더 공평하게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식들이 노회찬 씨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강했고 두텁게 깔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보통 사람하고 틀리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저런 분들은 어떤 다른 원인으로 정치적 뭐 탄압을 받는다든지 다른 원인이 있더라도 근본적인 본질에 있어서는 본인이 자살을 결단할 때는 어떤 철학적 결단이라고 봐야 돼. 저거는요. 인생에 어떤 그러니까 사람이 저런 정치인이 자살한다는 것은 단순한 일은 아니에요. 대통령까지 하는 사람이 현직 의원이 자살한다는 저건 현직 국회의원이고 한 사람은 대통령까지 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살한다는 저런 거는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저거는요 어떤 상당히 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어떤 철학적 결단을 한 거라고 봐야 돼요. 본질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충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건요. 이런 문제는요. 정치적인 이익, 불이익, 그하고 별개로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그렇고, 저렇게 뭐 자살했다 해도 저런 얘기를 쉽게 하는 게 결국 뭐 신뢰가 전혀 안 갚는 거예요. 이 교수 얘기를 저래버리니까요. 성창호가 막판에 봤어요. 재판을 하면서 김형남이가 막 요구를 해야 되니까 재판 자료를 내놨단 말이에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결정적인 건요. 시신 검안서가 있었어요. 시신 검안서에 노회찬의 키가 161cm예요. 근데 실제 노회찬의 키는 171cm예요. 그럼 그 시신은 노회찬이 아니다. 그러면 성창호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노회찬이 자살 아니다는 거 알겠죠? 이거 들을 필요 없다. 방금 얘기했죠. 저거 쓸데없는 얘기였죠. 옛날에 누굽니까? 유병헌 씨 거기 키 안 맞다 했는데 저런 거는요,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년이, 또, 어디 봐야 되나,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더라, 이분이. 뭐, 아까 뭘 얘기했는 것 같은데, 또 한 번 더 들어보죠. 어디쯤인가 모르겠다. 들어보죠. 이래 되니까, 문정권이 미치겠죠. 진짜 미치겠죠. 그래서 노통교단하고 더민주당이 막 광란을 부립니다. 지금까지도 광란 부리고 있어요. 저 뭐예요? 성찰하고 오세요. 청원까지 하죠. 그럼 미친놈들이에요. 이건요. 문바들이 서북 청년단하고 똑같아요. 본질이. 다만 옛날 멘트로 총칼을 못 쓴다 보이지. 똑같아요. 본질이.
얘들이 하는 짓이 그죠? 삼권 분립, 민주주의의 기본 틀 중에 하나인 삼권 분립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 입맛이 안 맞으면. 이래 되면요, 갈수록 이런 짓을 계속하면 갈수록 고립되고 지지율은 추락해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미친 짓만 해요. 그래도 지지율이 막 올라가요. 지금 4.9%는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왜? 민주당이 이렇게 광란을 부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자, 지금 뭐 성창호 파사가 2년을 선고했는데 이렇게 많이 때렸다.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지사가 그만큼 그 재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이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진짜로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여론의 그거 지형을 바꾸고 했다면 그건요, 그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인 어떤 선거에 대한 영향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큰 죄라고 봐야 돼요. 큰 죄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요 매크로 그거 누구야 그 친구 그거 이런 뭐죠 그런 것들은 일단은 우리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는요. 그 진실은 둘째치고 현 대통령이 그거 선거 전에 벌써 당선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거 지지율 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상식을 생각하면 가장 그거 합리적인 대답이거든요. 왜냐하면 넉넉히 될 그런 상황인데 굳이 무리하게 이상한 불법적인 선거운동 이런 것을 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요. 우리는 경험책에 의해서 상식에 의해서 일단 판단을 해야 돼요. 미쳤어요. 그 대통령 되는 거는 거의 확실한 사실인데 이런 어떤 불법적인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정권의 어떤 그런 정당성 문제가 생기는데 바보가 아닌다면 그렇게 할 가능성은 현재 없거든요. 100% 아니다. 내가 누구도 얘기 뭐라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언론에서 저는 보수 저는 쪽에서 씹어대니까 사람 인식이라는 게 자꾸 이상하게 돌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금 여기서는 뭐 그거 김경수 그거에 대해서 뭐 판결 불복 시위한다고 그 지지자들이 이런 그런 걸 얘기 두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상권 분립이 부정된다. 저거는 저기 보수 정당 수구 보수 정당들이 하는 주장을 이분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론은 제가 어디서 얘기했지만도 그 어떤 사회의 위계는 여론에 해당되는 이념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정치가 있고 다음에 법이 있어요. 법 판단에 대해서는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그 주장을 할 수 있고 또 집회가 집회를 열어서 그것을 비판하고 하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 분립이라고 해가지고 판결에 대해서 어떤 그쪽에 불이익 있는 세력에서 가만히 있는 게 있어요. 민주주의는 그렇게 발달하는 거예요. 물론 폭력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겠지만도 그렇지 않고 어떤 주장을 하고 공동으로 주장하고 이렇게 그걸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집회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악마화시키는 어떤 신한국당 같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인간 역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뭐 한국당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이 민주당이 지금 이것저것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 저쪽으로 넘어갔다 얘기도 저희도 더 틀린 얘기예요. 그런 측면은 전혀 없지 않지만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국민은 어떤 임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손을 갈아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한나라당이 그동안 적폐 그런 어떤 박근혜 대통령 자기 정권이 그렇게 무너지고 이런 어떤 충격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오래 가다가 이제 일어날 때가 된 거예요. 그러고 국민의 의식이란 게 그것이 어느 시기 되면 다 망각되고 또 변질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당 지금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거 어떤 여론의 변화 이런 것들이 또 어차피 고정 지지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회복되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어떤 정치 여야 간에 민주당이 특별히 잘못해가지고 결정적이다. 그거는 일부의 어떤 영향성이지. 그렇지 않아요. 정치라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 또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고요. 어차피 그 복원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거 지지도가.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어떤 우리 정치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오랫동안 복원이 평소보다 보통 때보다 좀 길게 복원이 안 됐을 뿐이에요. 어차피 그 현 정권의 임기 중반으로 다가오는 상태에서는 어차피 복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저것을 너무 저렇게 특별한 의미를 두고 저렇게 하는 건 맞지 않죠, 저거는요. 그리고 뒤에 가니까 김경수 뭐 보석 신청했는데 저것도 무슨 그거 뭐 염치 없는 시작한데 그렇지 않아요. 변호사나 법률가 입장에서는 김경수 사건은 보석 신청을 하려고 할 만해요. 그 새로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형사소송법 어떤 원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구속은 아무리 봐도 부당하고 그건 맞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불구속 재판 원칙이고 보석 신청을 하려고 할 만한 법적으로는 할 만한 그런 어떤 사정이 있어요. 제가 김경수 씨를 두둔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김경수 씨에 대해서 무슨 대권 주자로 거론하던데 저는 웃기니 그랬어요. 김경수 씨를 뭐 2인자라 그러고 최상정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뭐 김경수 씨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경수 씨를 그 대권 주자를 키우기 위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 이런 쪽에서 뭐 이렇게 이런 죄를 했다 하는데 그거는요 그렇게 쉽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김경수 씨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자리에 이렇게 갈 캐릭터가 못 돼요. 아까 유시민 씨 얘기했지만 이분은 더 그래요. 김경수 씨는 또 그러고 대통령 대권 갈 수 있는 어떤 검증이 된 바 없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산전수절 다 겪고 모여서 오르는 자리예요. 김경수 씨 같은 이런 사람은 정직하겠지만도 이런 새님은 이 거친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를 전혀 맞지 않아요. 저는 김경수 씨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뭐 다 차기 대권 주자 이래 나오길래 이 인간들이 정신이 없나 하고 정신이 있어 없어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른 동영상에도 그 말을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고 큰일 났네 이거.